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사안이 위급하다 보니까 까칠하신 분인데 이렇게 긴급한 저희 인터뷰 요청에 예. 저렇게 긴급하게 인터뷰 요청하면 잘 안 응하시는데 예, 감사합니다. 자, 네, 지금 위급하니까. 예. 네. 북한이 이제 6차 실험을 했는데 작년에도 2번 하긴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이제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하는데 북한은 왜 이 상황에서 이런 실험을 하는 걸까요? 금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년 중으로 수소탄을 완성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 거는 완전한 수소탄 실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소탄으로 넘어가기 위한 저희 융합 실험에 성공한 것 같아요. 분열시키다가 이제 융합을 하면 그만큼 폭발력이 커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원자탄보다 훨씬 더 무섭다는 건데, 근데 이제 작년 1월 달하고 9월 달 실험이, 4차, 5차가 수소탄 전 단계인 증폭 핵분열탄 시험이라고 북한이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거보다 한 단계 진전된 실험이라고 보고, 그러나 아직 수소탄 그 자체를 개발한 건 아닌 것 같다. 이게 직전이라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금년 1월 1일 날 신년사에서 했던 말도 있고 그래서 금년 중에 완성된 수소탄 실험을 또 한번 하지 않겠는가. 걱정입니다.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요? 네, 북한에. 이제 수소탄이라는 게 원자탄보다 훨씬 위력이 큰 거기 때문에,殺傷力이 크기 때문에, 그런 핵폭탄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계산을 북한은 할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계산입니다.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조건에서 미국과 1대1로 수교하고 평화협정체계라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면 국제적으로 지위가 올라가지만 우선 대내적으로 김정은의 통치력이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국내 정치적으로. 네. 이 사람이 이제 어린 나이라고 지금 밖에서 자꾸 얕잡아 보는 것이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이런 과감한 짓을 하게 만드는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국외적으로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노력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쉬운 말로 미국과 애들 말로 맞짱 뜨는 모양새를 보여주면 누가 함부로 우리를 무시할 수 있으며 국내적으로 김정은의 위상은 훨씬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계산이죠. 그리고 또 미국한테는 1대1로 상대하기 위해서 테이블로 나와라 이런 얘기도 하겠죠. 그렇죠. 1대1로 하자는 거예요. 1대1로 하자는 거예요. 미국과 1대1로 회담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 분석은 여러 차례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트위터입니다. 이게 공식 성명은 아니고, 이분은 즉흥적으로 이 트위터를 하도 많이 써가지고 미국 내에서 비판이 많은데, 트위터를 통해서, 유화책이 통하지 않는다. 한국 정부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내 또 보수 언론들은 미국의 군사적 옵션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미국의 군사적 옵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죠. 없어요. 그건. 모든 옵션은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한두 번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오고 나면은 바로 미국 내에서 이른바 군사 전문가들까지도 실질적으로는 군사 옵션은 쓰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많이 나왔죠. 3차 대전. 남북 전쟁이 미중 전쟁으로 번지고 그렇게 되면은 각자 패싸움이 돼가지고 세계 3차 대전으로 번질 위험성이 있는데 미국이 지금 그런 전쟁을 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없고 특히 6.25 때고는 북한이 쉽게 생각을 해서 남침을 해가지고 그것이 미중 전쟁으로까지 번졌지만 미국이 먼저 그런 일을 벌이기는 지금 중국의 힘이 북한의 배후에 있는 중국의 힘이 그때에 비해서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이거 함부로 못 벌립니다. 북한 때리지만 결국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쟁으로 번진다는 건
미국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군사 옵션 못 써요. 근데 국내 언론에서는 사실 이 대북 군사 옵션 관련해서는 굉장히 크게 보도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참 무책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책임하죠. 미국이 군사 옵션을 쓰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을 그 위치에 있는 언론사들이 어디입니까? 시내에 있잖아요. 서울 시내. 예, 서울 시내에 있습니다. 자기들 죽을 줄 모르고 왜 그래? 참네. 그리고 그렇게 겁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예. 군사 옵션을 쓸 것 같이 겁을 줘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러나 실제로 써버리면 이거는 한반도는 그동안에 북한은 크게 일종의 저개발 국가이기 때문에 서려할 것이 없지만 우리는 지금 세계 11대 경제대국인데 이거 다 날아갑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북한의 핵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너무 좀 무책임하죠. 여기 지금 수백만 죽는 건데 자기 안 죽을 줄 알고 그런 얘기합니까? 자기들도 제가 보기에는 전쟁이 안 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다만 그렇게 긴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되니까 긴장을 만드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건데, 그래도 국민들이 불안해하잖아요. 자기네들의 사사로운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불안해더라도 좋다는 얘기예요. 또 언론이 헐짓입니까, 그게? 네, 저한테 화나 내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상황 인식은 알겠고요, 장관님의.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럼 과연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옵션이 많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 정부가 이제 북한은 이렇게 강경 일변도로 가고 트럼프 대통령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보수 정당과 보수 매체는 전쟁 얘기를 계속 하는데 우리 정부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당장 무슨 남북 대화로 가자고 나설 수는 없어요. 네. 트럼프도 북한은 대화로 안 통하는 상대다. 그러면서도 모든 옵션은 테이블에 올라 있다는 얘기까지만 하지 군사적 옵션을 쓰겠다는 얘기까지는 또 안 합니다. 예. 그걸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나 어쨌건 미국이 저렇게 군사적 옵션을 쓰지 않지만 대화는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라는데 우리가 나서가지고 남북 대화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죠. 당분간 지금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나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외형적으로는 미국과 보조를 같이 해줘야 돼요. 예. 그러나 지금 이대로 놔두면 실제로 수소폭탄을 만들고 그다음에 미국까지 도달하는 거리가 나오면서 ICBM이 말입니다. 12,000km가 나오면서 동시에 대기권 진입을 해도 불타지 않는 그런 기술까지 확보가 되면 만약 문 대통령이 얘기한 레드라인을 넘게 되면은 그때는 미국이 나가게 돼 있어요. 회담에. 어차피 그럴 바에는 지금 미국이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미국이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는 노력을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우리가 미국한테 해야 돼요. 그 얘기를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하겠습니까? 일본이 하겠습니까? 일본은 오히려 미국을 더 부추길 텐데 트럼프를. 아베는 트럼프의 그 과격한 또는 돌발적이고 충동적인 그런 성격을 이용해서 자기네 자유대회 해외 출병을 지금 실현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일본은 그러지도 않을 거예요. 러시아도 할 수 없고. 그러나 우리는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 피해자가 우리이기 때문에 미국한테 정말 간청을 해서 어차피 당신네 지금 미국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당신네가 협상으로 갈 걸 우리는 뻔히 안다. 과거에도 그랬고 그 방법밖에 없잖아. 군사적 옵션 못 쓰게 돼 있지 않느냐. 그럴 바에는 북한과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는 그런 제스처를 좀 더 적극적으로 쓸 필요가 있다. 그동안에 진행됐던 미국 간의 물밑 접촉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북한이 미국 협상에 곧 열릴 거라는 희망을 갖도록 좀 해주라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죠. 북한이 결국 원하는 건 자신들의 체제 보장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체제 보장이죠. 체제 보장이라는 게 이제 제도적으로는 미국 수교고 그다음에 평화 협정이죠. 체제 보장은. 그걸 이제 해달라는 건데 이걸
지금 이렇게 계속 미사일 발사하고 핵실험하고 하는 것은 겁나면은 우리 여기 일대일로 협상해서 그거 약속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어차피 해줄 바에는 지금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지금 초동 단계에서 이걸 막자 하는 얘기를 우리가 미국한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그거 안 하면은 직무유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미 동맹을 이용해서 거꾸로 미국으로 하여금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압박하는 것이 한국 정부가 할 일이다. 그렇죠. 예, 그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제 미국 정부가 지금 트럼프 정부 모르겠습니다. 오바마 정부 때였다면 그게 조금 더 쉬웠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때는 근데 이제 이명박 박근혜 한국에서는 정부였기 때문에 그럴 생각 자체가 없었고 이제는 대화 의지를 가진 문재인 정부인데 이제 하필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라서 과연 미국 정부가 대화에 쉽게 나서겠는가. 물론 물밑에서는 계속 접촉하고 있다고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뭐 오전 한 말 다르고 오후 한 말 다르잖아요. 지난번에 화염과 분노 얘기를 쏟아내놓고 오후에는 또 나만큼 평화적인 해결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고 또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그런가 하면은 22일 날은 김정은이 미국을 존중하기 시작했다. 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하는 얘기도 했고. 예. 근데 지금 미국의 국무장관하고 국방장관 한결같이 북핵 문제는 외교적 해법으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강성 발언을 해도 항상 외교적인 이야기를 해왔죠. 그렇죠. 실제로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우리한테는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국무부 라인과 그 국무장관 그리고 국방장관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로비를 벌인다면 결국 그들이 먼저 입장을 정해가지고 대통령을 설득하지 않겠는가. 돌아서 가야죠. 그러니까 보통은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통령과 대통령이 직접 그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데 지금은 트럼프가 워낙에 지금 불가측성이 높고 충동적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이런 쪽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 결국 대화적으로 어차피 갈 거라면 지금 가자. 한시라도 빨리 가자 하는 얘기를 하면 할 수 있고 그게 우리로서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과를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못 내더라도 그 얘기를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 미국도 나중에는 우리 핑계를 대고라도 북한도로 너희 이러지 말고 회담에 나와. 그리고 너희들이 요구하는 거 우리가 들어줄 수가 있어. 이런 조건만 갖추고 기초적인 조건만 갖추고 나오면은 뭐 평화협정도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무슨 다른 북측의 요구를 또 들어줄 수도 있다. 협상해보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도록 자꾸 촉구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워낙 왔다 갔다 하니까 외교 국방 라인은 근데 일관되게 이제 외교적인 해법을 얘기하고 있으니 외교 국방 라인으로 대통령을 좀 압박하자, 미국 대통령. 설득해서 압박이라기보다는 뭐 압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설득을 해서 알겠습니다. 그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도록 이렇게 좀 쓰리쿠션으로 들어갑시다. 쓰리쿠션으로. 알겠습니다. 미국은 또 중국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중국에 대한 압박도 계속하고 있는데, 네. 중국이 북핵 문제를 사실은 풀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계속 중국에 대한 기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이 그 중국에 대해서 자꾸 책임을 넘기려고 그러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중국 역할로. 중국 책임론. 그리고 중국이 제재 적극 동참하면 북한은 회담장에 굴복할 것이다 하는 그런 착각을 하는데 그게 틀렸다는 메시지가 바로 9월 3일 날 이번 9월 3일 날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배경이 됩니다. 뭐냐면 9월 3일이면 중국에서 어딥니까? 중국에서 지금 브릭스 회의, 그러니까 브라질, 러시아, 네네. 인도, 차이나, 중국, 그다음에 사우스 아프리카, 소위 브릭스 회의가 열리는 그런 나라 아니에요? 이게 덩치들이 굉장히 큰 나라들이죠,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부자가 아니지만 덩치가 굉장히 크고 그래서 일종의 군사 대국들이 모인 그 회의인데 군사 대국
국가주석들이 모인 회의에서 그날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얘기는 중국의 명절날 이거 일을 저질렀다는 얘기고 중국의 명절날 일을 저지른다는 얘기는 우리 중국만 안 듣는다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자꾸 미국 중국한테 뭐 위탁해가지고 우리를 회담으로 끌어내라? 너희들이 직접 나와. 그 소용없어. 그 얘기예요. 9월 3일날 쏘았다는 날짜를 우리가 좀 그 의미를 새겨야 됩니다. 지난 29일날은 그게 국칠이었어요. 네. 105년 전에? 102년 전? 105년? 102년 전에? 105년 전이구나. 100몇 년 전이야. 100여 년 전으로 하죠, 예. 100여 년 전. 나도 가끔 틀려야지. 예. 그러니까, 작년에는 9월 9일에 했죠. 핵실험을 일부러 맞춰서. 자기네 명절날이고. 네. 또 이번에 또, IRBM 쏜 거, 8월 29일에 했지만 또 7월 4일날 쏘지 않았어요? 예, 예. 7월 4일날은 미국의 독립기념일 아닙니까? 네네. 일부러 맞춰서. 2006년에도 미사일 쏠 때 7월 4일날 쏘았고, 그리고 석 달 후인 10월 9일날, 1차 핵실험을 했는데, 그렇게 자기네 명절, 남의 명절, 뭐 이런 날을 골라가면서 이제 쏘지만, 특히 이번에 9월 3일날 쏜 것은 9월 9일날 쏠 걸로 예상했는데, 9월 9일, 3일날로 땡긴 건 중국? 우리 그렇게 중국 무서워하지 않아. 중국한테 뭐 압력 넣어가지고 우리 끌어 나오라고, 우리 그런 거, 안 통해. 하는 메시지로 지금 9월 3일날, 그 핵실험을 했다고 보니까. 그런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하기 직전에 쏘았다. 이것도 같이 포함돼서. 그거는 뭐. 그까지는 아닙니까? 오히려 러시아 대통령은 지금 브릭스에 가기 전에. 예. 북핵 문제는 대화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그게 CNN이나 NHK 했는데 보도가 되지 않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미국과 중국은 만나가지고, 회의는 벌써 아직 안 끝났나요? 미국과 중국은, 좀 유엔 제재 결의안에 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보다는 대화를 공고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둘이서 배짱이 맞아요. 알겠습니다.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사안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따라서 또 한번